이었어요. 개념 파트지. 계속 이어서 지수의 확장 17쪽이야. 이 지수의 확장 파트 자체가 우리가 이 단원을 배우는 주된 목적이었고, 여기서부터 하고자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이 단원을 도입된 이유지. 자, 원래 애초에 내가 이 단원을 처음 도입할 때 이 단원을 배우던 이유 자체가 뭐? 우리는 2에 2 곱하기 2 곱하기 2라고 하는 거는 2의 세제곱으로 표현이 되고, 2의 세제곱이라는 게 뭐? 위에 있는 3이 지수고 밑에 있는 2가 미치라고 해야지. 그러면 이 지수는 반드시 뭐? 곱해. 지수가 의미하는 게 우리는 3이라고 하는 건 뭐? 곱해진 횟수를 의미하지. 곱해진 횟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말은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게 반드시 자연수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것 자체가 반드시 자연수여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2의 n제곱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해 줄 수 있는 건 2의 뭐 세제곱, 2의 네제곱 이런 것만 정의해 줄 수 있었어. 근데 지금 이제부터 하고자 하는 게 지수의 2의 세제곱만이 아니라 2의 제곱, 즉 그리고 2의 마이너스 1, 2의 마이너스 2, 더 나아가서 2의 2분의 1, 뭐 2의 마이너스 3분의 1 같은 거, 또 더 나아가서 2의 8, 2의 루트 2 같은 무리수까지 지수를 확장해서 정의해 주고 싶어. 그래서 이제부터 하는 게 진짜 근본적인 지수의 확장을 통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럼 저걸 어떻게 확장을 하냐? 자, 우리가 지금 알아둬야 될 게, 우리가 지수라고 하는 건 중학교 2학년 거고,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지수를 처음 배울 때 1학년하고 2학년에서 배웠지. 쭉 기본적으로 그거를 배울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쌓아놨던 지금까지 지수에 관련된 이만큼 쌓아놨던 기본 지식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지수를 확장하면서, 즉 개념 자체를 확장을 하면서 새롭게 도입된 개념은, 새롭게 개념 자체가 도입된 거는 우리가 기존에 쌓아놨던 이 성질들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확장이 돼요. 이 확장된 게 밑에 있는 거를 건드리면 기존 체제 자체가 무너지잖아.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쭉 이렇게 계단식으로 개념 자체를 도입을 하면서 여러 성질들이 성립을 한다는 거 쌓아놨어. 그럼 이 성질 위에서 새롭게 개념을 확장해 나가면서 나아가는 얘를 더 얹었다고 해서 밑에 있는 거를, 얘가 밑에 있는 거에다가 균열을 유지한다. 균열을 발생한다면 전체 체계 자체가 무너지거든.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개념 자체를 확장하고 도입할 때는 기존의 개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성질들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확장하고자 하는 거야. 그 성질이 뭐냐면, 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10쪽에, 개념원리 10쪽에 보면은 지수가 자연수일 때의 지수 법칙 있잖아. 1, 2, 3, 4, 5번. 밑이 같을 때 곱하면 합이 되고, 나누면, 뭐 빼면, 이렇게 경우 나누면 되고, m의 전체 n제곱은 지수끼리 곱하면 되고, n을 각각 분배해서 곱하면 되고, 분수일 때도 각각 분배해서 곱하면 되고, 라는 기본적인 이 5가지 법칙들이 우리가 지수를 지금까지 쌓아놨던 기본적인 성질들이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확장을 해 나갈 때는 이 성질들이 다치지 않게끔 유지를 하면서 이 성질들을 확장을 시켜 나가는 거야. 그러면 17쪽에 보면은 우리가 지수가 정수일 때의 지수 법칙은, 우리가 지수를 정수까지, 우리가 지금은 지수가 자연수이지만 지수가 정수로 확장을 시키고서 보면은 두 번째 지수가 정수일 때의 지수 법칙 1, 2, 3, 4, 이게 앞에 게 여전히 똑같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가 정수로 확장을 하더라도 이번에 그 성질들이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3번에 지수가 유리수일 때의 지수 법칙 1, 2, 3, 4번 있지? 그럼 이 4개도 역시 우리가 지수를 유리수로 확장을 시켜서 유리수로 확장을 시켰더니 그래도 안에 거 여전히 만족을 하더라 라는 거야. 그리고 실수까지 확장을 했어도 여전히 만족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기존의 법칙을 다치지 않게끔 하면서, 주요한 요점 누가? 기존의 법칙을 다치지 않게끔 유지하면서 반드시 확장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직접 한번 확장을 해보자. 자, 우리가 처음으로 지수가 자연수에서 우리가 지금 가는 거는 정수 파트로 갈 거야. 정수 파트로 갈 때 가장 처음 정해야 되는 게 뭐? 0. 즉 2의 2 또는 3, 2의 제로 또는 2의 마이너스 1, 2의 마이너스 2 같은 거, 이런 걸 정리해봐야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이뿐만이 아니야. 직접 내가 얘를 한번 보자. 밑을 2로 제한시키고 하는 게 낫겠지. 2일 때, 자, 우리가 A로 할까?
우리가 A의 제로가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A가 제로라는 거. 자, 그럼 우리가 A의 제로를 정의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줘야 돼. 이 제로의 정의가 뭔지를 한번 봐야 돼. 제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자연수에서 제로 더하기 m은 제로가 되지. 그러면 제로 더하기 m은 제로가 된다는 이 성질이 여전히 제로의 정의 자체에서 확 쓸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혹시 빛을 이렇게 써보면은 여전히 이게 성립한다는 거는 당연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이쪽에 쓸까? 제로는 제로 더하기 m. 그러니까 빛을 이루하면은 이렇게 쓰겠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 제로 더하기 m이라는 이 빛이 2인 지수가 뭐 제로하고 m인 정수, m인 자연수에 대해서 우리는 기존에 뭐 우리가 n 플러스 n이 밑이 같으면 지수끼리 곱한다라는 즉 2의 제로 곱하기 2의 m이라고 정의가 가능하다면 즉 이게 여전히 성질이 유지되게끔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해준다면 우리가 기존의 법칙들 즉 지수가 밑이 같을 때 여전히 뭐 지수끼리의 곱은 지수끼리의 합이다. 그러니까 두 밑이 같을 때의 곱은 지수끼리의 합이다라는 이런 성질을 여전히 보존을 하게끔 확장을 하는 거니까 2의 제로라고 하는 것은 2의 제로 곱하기야. 그러다 보니까 2의 제로랑 2의 제로, 즉 2의 제로에다가 어떤 수 2의 m을 곱했더니 잘못 적었네. m이잖아. 제로 더하기 m은 m이지. 잘못 적었네. 그래서 2의 m은 제로 더하기 m이고 2의 제로 곱하기 2의 m이고 그러다 보니까 2의 m이라고 하는 거는 2의 제로 곱하기 2의 m, 즉 2의 m에다가 2의 제로를 곱했더니 2의 m이 돼. 그럼 2의 제로가 뭐겠니? 여기다 2의 어떠한 수에다가 어떠한 수를 곱했더니 같은 수가 나왔어. 그럼 2의 제로가 될 수 있는 건 1이야. 따라서 우리는 애초에 2의 제로라는 거를 define, 즉 2의 제로는 1이라고 define 해버리면, 정의를 해버리면 나머지 성질들이 여전히 깔끔하게 성립이 한다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2의 제로를 1이라고 애초에 정의를 해버리는 거야. 자, 같은 방법이야. 2의 제로를 1이라고 정의를 해. 자, 우리는 이제 2의 마이너스 m을 정의해주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2의 마이너스 m을 어떻게 도출을 해낼 거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2의 제로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2의 제로라고 하는 거는 뭐 궁금하냐. 제로라고 하는 거는 m 마이너스 m이야. 그러면 우리는 밑을 똑같이 2라고 맞추어줘도 여전히 등호는 성립되겠지. 그럼 2의 제로. 근데 2의 m 마이너스 m이야. 근데 우리가 지수가 음수일 때더라도 여전히 지수 법칙이 다치지 않게끔 여전히 성립한다고 생각을 하고 확장을 시켜주기 때문에 시켜주려고 하니까 2의 m-m은 실제로 m 곱하기 2의 마이너스 m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기존 성질들이 다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우리는 2m 그리고 2의 제로는 앞에서 정했듯이 1이겠지. 그러면 2의 m이랑 2의 마이너스 m이랑 곱했더니 1이 돼. 그럼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 즉 2의 마이너스 m이라는 건 뭐겠니? 즉 2의 m제곱분의 1이지. 따라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이러한 정의의 성질 그러니까 기존의 성질들이 다치지 않게끔 확장해 주면서 정의가 되는 게 2의 제로는 1 그리고 2의 마이너스 m은 뭐 2의 m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2의 마이너스 m 지금 봐야 돼. 2의 마이너스 m은 2의 m분의 1이니까 거꾸로 또는 2의 마이너스 m 즉 마이너스가 들어가면은 원래 있던 수의 역수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야. 딱 예를 들어서 4 나누기 3이라고 하는 것은 4 곱하기 3분의 1이지. 따라서 이 말은 4 곱하기 4는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칠 때 원래 있던 지수에 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근데 이 지수가 정수, 즉 지수를 정수로 확장시키면서 가장 큰 장점이 있어. 이게 뭐냐면 거기 지수가 정수일 때 지수 법칙. 그러니까 이게 지수를 정수일 때 확장시키더라도 A의 n은 여전히 A의 n 플러스 n으로 확장이 되고 1번이야. 2번에 A의 m 나누기 A의 n은 A의 m 빼기 n이 돼. 자, 중요한 거는 얘야. 이 2번이 가장 간략하게 정수로 확장되면서 가장 간략하게 뭐지? 그러니까 뭐? 지수가 정수가 되면서 am-n이 원래 있던 am-n이 자연수일 때보다 훨씬 간략하게 됐지. 이게 뭐냐면 10쪽에 am 나누기 a의 n은 케이스 자체를 뭐 우리가 앞에 예를 들어서 자연수일 때는 a의 m 나누기 a의 n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m이 n보다 클 때는 a의 m 빼기 n이었고 m하고 n이 같으면 1 m하고 n이 클 때는 실제로 a의 n 빼기 n분의 1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는
케이스 자체를 나눠야 되고 그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직접 적용을 해봤다면 우리는 A의 M 나누기 A의 N이라는 거는 지수를 정수로 확장시키면서 이거 뭐 간단하게 된다. 그럼 이거 어떻게 간단하게 되냐? 직접 한번 보면 돼. 우리가 2의 세제곱, 5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5제곱은 우리가 앞에 자연수일 때 이 케이스를 직접 적용해보면 이건 뭐 2의 5 빼기 3이 되어서 2의 제곱. 자, 요거는 같으니까 1, 요거는 뒤에 게 크니까 2의 5제곱 빼기 3분의 1, 그래서 2의 제곱분의 1이지. 근데 이게 우리가 지수를 정수로 확장, 즉 이걸 정수로 확장시키면은 그냥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는 거야. 이건 뭐 2의 5 빼기 3, 이거는 2의 3 빼기 3, 2의 3 빼기 5.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는 여기서 5 빼기 3은 그냥 당연히 2지만 3 빼기 3은 여기는 뭐 얘가 제로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 2의 제로야. 2의 제로는 1이 되지. 2의 3 빼기 5는 뭐 2의 마이너스 2제곱.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2는 분모로 가서 즉 역수로 가서 2의 제곱분의 1이 되지. 그러니까 지수를 정수로 확장시키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저런 복잡했던 식을 아주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고쳐쓸 수 있는 거야. 저게 지수의 확장의 가장 큰 장점이야. 그 다음에 나머지 3번, 4번은 지수가 정수로 확장되면서 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지. 그러니까 뭐 여전히 3번, 1번, 2번까지 했고 3번도 보고 4번도 AB가 정수일 때도 이렇게 확장할 수 있다는 거. 그 밑에 얘를 직접 한번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똑같이 지수가 정수일 때도 저거를 여전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지수 법칙들이 여전히 성립을 하니까 여러 가지 예를 풀 수 있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몇 개만 해볼게. 거기 밑에 바로 밑에 얘 있는 거. 자, 2에 뭐 1번은 됐고 2번도 됐고 3번 해볼까? 똑같이 2의 제곱에 마이너스 5제곱은 지수가 음수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음수일 때도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확장을 했으니까 이건 뭐 2의 2 곱하기 마이너스 5.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2의 마이너스 10제곱. 이거는 뭐 2의 10제곱분의 1이지. 그래서 1024분의 1이야. 자, 그 다음에 4번에 그 밑에 바로 얘야. 2의 제곱 곱하기 2의 3의 전체의 마이너스 2제곱은 실제로 마이너스 2를 각각에 분배했어. 우리는 2일 때만 분배했지만 실제로 마이너스 2더라도 마이너스 1을 분배하는데 어떻게 2의 제곱에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제곱. 그러다 보니까 2의 마이너스 4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계산이 돼. 그래서 계산해보면 144분의 1이야. 자, 지금까지 지수가 정수일 때로 확장을 유지를 했다면 자, 이제 할 거는 지수가 유리수일 때야. 지수가 정수일 때를 직접 이렇게 확장을 해봤다면 뭐 하겠지. 지수가 유리수일 때 직접 한번 해보는 거야. 유리수일 때는 우리가 앞에서 사용했던 거듭제곱근의 성질이 활용이 되거든. 직접 한번 보면 돼.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정의해주고 싶은 거는 A의 가령 2분의 1제곱 같은 거, A의 3분의 2제곱 같은 거를 한번 정의해보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A의 N분의 M이라는 거를 한번 정의를 해주고 싶어. 그럼 우리는 저기다가 뭐 기존의 지수 법칙이 여전히 유지가 되게끔 확장을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해볼 수 있는 게 뭐겠니? N분의 N이니까 지금 걸리적거리는 게 뭐냐면 분모 N이야. 분모 N. 그러면 이 분모 N을 어떻게 없애냐? 얘를 N제곱 해주는 거야. 얘를 만약에 N제곱해서 우리가 여전히 기존의 지수 법칙 A의 N, 그러니까 괄호 전체의 N제곱은 지수끼리 곱하면 되잖아. 여전히 A의 N분의 M 곱하기 N이라는 지수끼리 곱한다는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가정을 해버리면은 기존의 성질들이 닫히지 않게끔 한다면은 얘는 실제로 A의 M이라고 쓸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떠한 수의 어떠한 수의 N제곱을 해서 M제곱이 나왔다. 이건 뭐 우리는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이거의 N제곱을 해서 A의 M이 나오고 그리고 얘는 뭐 실수 적당 A의 M분의 M이 실수니까 우리는 A의 N분의 M제곱이라는 거는 N제곱근 N제곱해서 A의 M이 되잖아. N제곱근 루트의 A의 M N제곱근 A의 M 이라고 쓸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M이 특이 케이스로 M 자체가 1인 경우 우리는 A의 N분의 1제곱은 N제곱근 루트의 A라고 쓸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저거 A의 N분의 1은 N제곱근 A라고 써볼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애초에 정의를 해버리는 거야. 정의를 해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혹시 이게 이제 성립을
그러니까 성립이 되겠구나라고 해서 생각을 해서 쟤를 저렇게 정의를 하는 거야. 그럼 진짜 성립하는지는 한번 봐야 되잖아. 지금 하는 게 지수가 유리수일 때 지수 법칙. 내가 애초에 A의 n분의 m이라는 거를 우리는 n제곱은 A의 m 제곱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 그러면 이 정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혹시 A의 n분의 m 곱하기 A의 즉 L분의 K라고 하는 이 지수 법칙이 여전히 성립할 우리가 지수 법칙이 다치지 않게끔 확장은 했지만 진짜 다치지 않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두 개를 곱하는 거야. 지금 하는 거는 19쪽에 6번이야. 이렇게 곱해보면은 자 우리는 애초에 그렇게 할까? A의 P 곱하기 A의 Q가 우리는 A의 P 플러스 Q가 되는지를 보는 거야. 단 P하고 Q는 우리가 유리수. 그러니까 우리는 P라고 하는 거는 뭐 N분의 M, Q라고 하는 거는 L분의 K라고 쓴다면 실제로 A의 N분의 M하고 A의 L분의 K라고 하는 게 실제로 A의 N분의 M 플러스 L분의 K라고 되는지 단지 이 정의만으로 이게 성립을 하는지를 보는 거야. 정의만으로.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는 A의 N분의 M이라는 게 정의 자체가 뭐 N제곱근 A의 N, L제곱근 A의 K라고 쓸 수 있지. 그러면 우리는 얘를 합칠 수 있는 건 뭐? 앞에 있는 N제곱근, L제곱근이 같을 때야. 어떻게? N하고 L을 같이 맞춰주지. 그래서 NL제곱근 A의 ML, LN제곱근 A의 KN.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NL제곱근에 A의 ML 곱하기 A의 KN. 그러면 A의 ML, KN, ML, KN은 지금 정수지. 그러니까 정수에서의 지수 법칙이 성립을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수의 지수 법칙을 활용을 해서 NL 제곱근 즉 A의 ML 플러스 KN이라고 쓸 수 있어. 그러면 우리 다시 요 유리수 지수에서의 정의에 의해서 A의 NL분의 ML 플러스 KN이라고 묶어낼 수 있고 이거는 각각 묶어내면 뭐 N분의 M 플러스 L분의 K 따라서 우리는 A의 P 플러스 Q가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에 이 정의만 이렇게 정의를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거라고 하는 거는 정의만 정의했어. 정의를 했더니 이 성질들이 성립을 하더라라는 걸 보인 거야 지금.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즉 곱일 때도 위치 같을 때 곱이 지수끼리 더한다. 또는 나눌 때는 빼면 되고 뭐 A의 P 곱하기 Q는 지수끼리 곱하면 되고 각각 분배하면 된다는 거. 기존의 지수 법칙이 가지고 있던 이 성질들은 이 정의만으로도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직접 이렇게 그러니까 증명까지 해봤는데 그러면 기존에 성질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한번 봐야겠지. 얘를 직접 한번 풀어보자. 어제 딱히 뭐 할 건 없어. 했던 건 똑같지. 예를 들어서 3번에 3의 3분의 4제곱에 2분의 3제곱 우리가 이제 유리수 더라도 얘를 뭐 4의 3분의 4제곱 곱하기 2분의 3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얘 날라가고 3의 제곱으로 쓸 수 있지. 얘는 9가 돼. 다음 4번에 2번 해볼까? 5의 2분의 5제곱 나누기 5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5의 2분의 5 빼기 2가 되니까 5의 2분의 5 빼기 2분의 4 따라서 5의 2분의 1이 되지. 자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5의 2분의 1 특히 이거 나왔잖아. 자 우리가 A의 n분의 1 A의 n분의 1은 n제곱근 A야.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우리는 루트 A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뭐 2제곱근 A지. 그러다 보니까 얘가 뭐 실제로 A의 2분의 1. 그래서 A의 2분의 1이 A의 2제곱근이야. 애들 이 뭐를 많이 실수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1을 생략을 해온 게 많았거든. 근데 지금 여기는 생략을 한 게 2를 생략을 해.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너네가 이걸 의식을 안 하면은 얘가 생략이 돼 있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1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얘를. 근데 얘는 실제로 2야, 1이 아니라 2기 때문에 2분의 1로 가야 돼. 그래서 저 루트를 2분의 1로 가야 된다는 거를 놓치지 말고. 그래서 저거 실수 많이 하거든.
자, 그 다음에 지수가 실수일 때의 지수 법칙이야. 자, 방금까지 했던 게 지수가 유리수일 때의 지수 법칙을 확장을 했다면, 지수가 실수일 때의 지수 법칙은 우리가 애초에 즉 2에 그러면 우리가 루트 지금 정의하고 싶은 거는 2의 루트 2제곱 같은 거. 그럼 이 루트 2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정의한 건 지금 항상 새로운 성질은 기존에 알고 있던 성질로부터 확장을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정의했던 거는 뭐 유리수 지수잖아. 근데 실수 지수라서 접근 안 돼. 그러면 루트 2를 어떻게 유리수로 접근이 가능할까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어. 루트 2라고 하는 것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지. 그래서 루트 2라는 것은 1.4 그리고 약 1.41, 1.414, 1.4142 이렇게 쭉 나가는 유리수들로 이 무한소수니까 그 무한소수를 하나하나 첨가하면은 결국은 루트 2로 접근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이러한 수들의 나열로 루트 2를 접근하는 거야. 그렇다면은 2의 루트 2제곱, 2의 루트 2제곱 역시 2의 1.4제곱, 2의 1.414제곱, 2의 1.414제곱, 2의 1.4142제곱으로 쭉 가서 접근이 가능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2의 루트 2가 실제로 2의 1.4142 쭉 나가는 얘네들의 수열로 수의 나열들로 접근이 가능.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정의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존의 유리수에 가지고, 그러니까 이 루트 2는 기존에 소수로 접근했으니까 유리수로 접근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유리수에서 성립했던 여러 가지 뭐 지수의 법칙들이 여전히 실수에서도 성립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쓰인 거는 기존적으로 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얘를 활용을 한 거야. 이렇게 접근한 거지. 그러니까 원래 자 진짜 애초에 진짜 제대로 된 증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수투에 극한이라는 파트가 들어와야 되거든. 극한이라는 파트를 위해서 R에 유리수열로 뭐 루트 2를 접근한다는 거를 바탕으로 리미트라는 극한을 활용을 해서 얘를 접근을 하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우리가 개념 자체를 도입을 안 했기 때문에 19쪽에서는 이렇게 접근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물쩍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거기 봐야 될 게 지수 법칙에 지수가 실수인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확장을 함으로써 여기에 1, 2, 3, 4번이 여전히 성립을 한다는 걸 한번 봐두면 돼. 그럼 이거를 직접 확장했잖아. 그럼 우리 이 확장 뭐 해볼까? 이번에는 2의 루트 3제곱의 전체의 루트 2제곱은 여전히 지수끼리 연산하는데 뭐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루트 2 그러니까 2의 루트의 6제곱 이렇게 정리가 돼. 계산이 되는 거지. 그 다음 2의 루트 2제곱 곱하기 3의 루트 3제곱 지수가 같을 때는 밑끼리 합치면 되지. 2의 3의 루트 3이야 여기 루트 3 그 다음에 이건 뭐 루트 3 루트 3 그러니까 루트 3 그러니까 뭐 6의 루트 3제곱 이렇게 계산이 가능해. 여기까지 실수까지 확장을 했어. 근데 내가 하나 얘기 안 한 게 있거든. 자 이렇게 확장을 하다 보면은 한계가 있어. 왜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지수에 대해서 지수를 유리수로 확장시키면서 우리는 제한 조건을 빼먹은 경우가 있거든. 왜냐면 우리가 앞에서 17쪽에서 보면은 지수가 정수일 때의 지수 법칙은 A하고 B가 제로가 아니기만 하면 되는데 18쪽에 지수가 유리수일 때의 지수로 확장이 되면서 A, B가 0보다 클 때 있잖아.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애초에 제곱근 루트의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루트의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실제로 안에 계산할 때는 얘가 절대값 마이너스 2로 나와서 얘는 2로 나왔어. 그러면 얘는 하지만 실제로 세제곱근의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실제로 마이너스 2로 나오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지수가 짝수이냐 홀수냐에 따라서 n제곱근의 a의 n제곱은 실제로 우리가 n이 짝수이면은 절대값 a로 나오고 n이 홀수이면은 뭐 그냥 a로 나왔었지. 그래서 이 계산 자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n제곱근이라는 뭐 n분의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서 그거 짝수인지 홀수인지 따라서 실제 안에 그 음수가 되면 얘를 양수로 고쳐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제곱근을 생각을 해야 되고 제곱근은 우리가 애초에 n이 양수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고 그래프가 이렇게 n이 홀수냐 양수냐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그거에 따라서 y는 a가 음수면은 이때는 근이 존재하지 않았어. 홀수면은 상관이 없지만 짝수면은 근이 존재하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저러한 정수, 유리수, 지수를 다룰 때 각각의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서 케이스가 나뉘고 그 케이스를 각각에 적용하기 힘드니까 애초에 우리는 A, B 자체가 뭐 양인 경우만 생각을 할 거야. 이게 어떻게 확인이 A가 N이 홀수가 되지. 근데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우리가 똑같아. 아까 이거랑 똑같이 2의 마이너스 2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거는 실제로 마이너스 2의 뭐 전체 제곱의 전체의 2분의 1제곱이지. 그러면 우리는 얘끼리 계산해서 마이너스 2의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의 1제곱이 되어서 마이너스 2가 되네. 근데 우리 앞에 했잖아.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절대값으로 나온다며. 즉 얘는 실제로 뭐 4가 되고 얘는 루트 4는 2가 되잖아. 얘랑 다르잖아. 이거 왜 다르지? 왜 다를까? 왜냐면 우리는 지수, 즉 유리수일 때의 지수 법칙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밑이라고 하는 게 양수일 때만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애초에 저 지수 법칙을 여기서 이렇게 적용할 때 이 등호가 성립을 하지가 않아. 얘는 우리가 양수일 때만 성립을 하기 때문에 애초에 얘는 어떻게 고쳐야 되냐? 얘를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얘는 뭐 실제로 2의 제곱과 같고 2의 제곱의 루트랑 같아서 2의 제곱의 전체의 2분의 1 따라서 2의 2분의 1이 돼. 그래서 2의 1제곱이 되지. 그래서 실제로 푸는 건 이렇게 풀어줘야 돼. 그래서 밑이 양수일 때만 지수 법칙이 여전히 성립을 하는 거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수가 유리수, 실수일 때까지 확장을 해서 직접적인 정리를 했지. 개념은 여기까지야.